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감사스마일도 항상 이 기회를 잡고 또 기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기회를 갖다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이 기회를 갖다가 만들고 그걸 해 나갈 때만이 모든 것이 또 빛나는 미래가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방송 드릴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에 어제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 구상 연구 영역 착수를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GTX 플러스, 이게 뭐냐면 GTX DEF, 그러니까 수도권 순환철도망 관련해가지고 준 GTX 완성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일단 연구 영역을 착수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경기도 안을 갖다가 마련 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갖다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경기도가 민선 8기 교통분야 핵심 공약인 GTX A, B, C 연장 및 DEF 신설에 초석이 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 구상 연구 영역을 어제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GTX A, B, C 연장이 DEF랑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로부터 부천, 강남, 하남 8당을 잇고요. GTX E 노선은 인천, 시흥, 광명, 그다음에 신도시, 서울, 구리, 포천을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을 GTX F는 파주, 삼송, 서울, 미래,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노선이다. 일단은 GTX DEF 노선 신설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노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연구 영역을 착수했다는 게 저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GTX 관련해가지고 교통 분야 또 핵심 공약을 갖다 내세웠고, 경기도도 발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구 영역을 한다고 하니까 반길 사항이고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갖다 하게 되면 저는 한 2035년, 조금 더 늦는다고 하면 2040년, 그러나 또 시간은 또 금방 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GTX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DEF 노선 등을 분석하면서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GTX 신규 노선 주변의 도시개발 후보 지역 발굴과 개발 방안도 같이 검토한 뒤에 경제성 분석, 비시값을 따져서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 영역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에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GTX A가 이제 다니고 GTX B가 내년, GTX C는 올해 또 착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GTX C 노선이 착공이 되기를 감사스마일은 소망을 합니다. 왜냐? GTX C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서북부에 있는 분들이 파주 운정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창릉역에서 삼성역을 갖다가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수서동탄이라든지 이런 쪽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GTX C 노선도 하루속히 착공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정확하게 한 1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단톡방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분께서 어쨌든 이거를 갖다 카페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니까 서해선, 일단은 대곡 소사선 노선도인데 일산에서 원시까지 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해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
서해선 일부 구간 노선도를 갖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6월 24일 목표로 해서 대곡에서 소사까지가 아니라 원시까지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큰 문제 없으면 6월 24일 날 대곡에서 원시까지, 물론 대곡의 소사까지라고 다들 사람들 생각하는데 소사에서 원시 구간은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곡의 소사 구간을 갖다가 일단 개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호를 갖다가 이제 신호 체계를 변경을 갖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 다 마무리 된다고 하면 대곡에서 원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소사에서 원시선은 큰 의미가 없는 게 환승이 초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서남부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더 멀게는 화성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김포공항을 오기도 편하고요. 부천 그리고 고양시까지도 다니기가 정말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김시덕 박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GTX A보다 파급이 더 높을 GTX A, B, C보다 더 파급이 더 높을 노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개통을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서해선의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인 일산에서 원시 구간이 일단 개통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타깝지만 일산에서 출발하는 서해선 일부 구간, 뭐 소사선 일산에서 원시 구간은 한 6월 24일에서 한 달 보름 내지는 2달 정도 넉넉하게 8월 말 정도가 되면 개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김포공항이 정말 엄청난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갖다가 간단하는 거죠. 그래서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까지, 그 다음에 김포공항까지 해가지고 5개의 철도 노선이 들어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5개 노선이 들어가는 그런 황금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이 개통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스마일이 어제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3호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환승을 해서 신노년에 강남 CGV를 좀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을까요? 네, 잠시만요.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사스마일 그 블로그 이으시면서 상당히 부동산 인사이트가 훌륭하신 부엉이 날다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17년차 부동산 발품 투자자 부엉이 날다에게 부동산을 듣다 관련해가지고 마곡과 판교의 도로를 따라 저평가 입지 찾는 법. 어제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 행사에 제가 다녀왔는데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사서 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도 이 책을 갖다가 한번 꼭 읽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블로그에서 뵀었던 그 이미지와 실제 만나 뵀을 때 이미지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랬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부동산 투자 전망과 방향 부엉이 날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다 적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의미에서 메모를 좀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인의 시간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감사스마일 TV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유튜버이신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감사스마일이 지금 현재 구독자가 아직 9,000명이 아직 넘지 않았고 제가 10,000명이 넘어가면 부엉이 날다님 얼굴 노출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얼굴 노출을 안 하고 목소리로만 한번 제가 초대를 갖다 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부엉이 날다님의 이 부동산을 듣다 저랑 생각이 너무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고 야 부동산 투자를 갖다 오랫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분은 부동산 투자 쪽으로 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전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을 갖다가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감사스마일도 투자를 갖다가 해왔지만 이분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분의 부동산 투자 관련해가지고 4가지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잠시만요. 첫 번째로 10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를 일단 투자를 갖다가 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일부 이제 같아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10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값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 아파트,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입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입지에 따라가지고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안 좋은 입지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입지에 그런 재건축 아파트를 갖다가 픽을 하시라는 말씀 좀 하셨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바람이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 아직 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다주택자 규제를 갖다가 풀게 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무주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서울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 감사스마일이 삼성벨트, 고양시에 있는 창릉천 벨트의 부동산을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을 갖다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도 서울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2030 분들이 물론 서울도 많이 픽을 하지만 서울보다 더 좋은 판교라든지 광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우수한 입지들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또 동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간다. 그래서 서울의 구축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중신축, 신축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찾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적인 게 없다.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시로 이분은 발품을 이야기하셨지만 감사스마일은 손품까지 같이 해서 병행해서 팔아야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카카오맵을 갖다가 잘 활용하면 정말 좋다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 기본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보다 이분 부엉이 날다님께서도 그런 기본소득을 갖다가 지금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기본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갖다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감사스마일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투자를 갖다 해왔던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감사드리고요. 투자는 투잡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만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생기고 멘탈도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꼬박꼬박 월 500씩 나오거나 월 300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 투자를 했을 때 일희일비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가도 꾸준히만 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스마일이 정말 짧은 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 강의를 드리면서 정말 간만에 정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로 한 4페이지 정도를 갖다 메모를 했는데 물론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는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는 이분 생각과 저의 생각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보통 전문가들도 엊그제 이제 푸른 냉군님께서 고양시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1부, 2부, 3부를 다 들으면서 1부, 2부는 좀 어느 정도 좀 들을만 했었는데 3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비추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조회수는 많다.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또 전문가시고 고양시 쪽에 대해서 인터넷상이라든지 부동산 카페 통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했을 거지만 저는 이 고양시 삼성벨트는 제 앞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랑 또 생각이 같으신 분이 있고 또 아니신 분이 있거든요. 부익남이라든지 빠쇼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저랑 또 생각이 또 많이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같은 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찌 되었든 간에 어제 저랑 생각이 너무너무 비슷하셨던 17년차 부동산 발품 투자자 부엉이 날다님께 부동산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교보문고라든지 엄마와 딸의 부동산 발품 시크릿 혹시 도서관에 비치가 된다고 하면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정말 생활 투자의 기본 원칙을 갖다 이야기를 한 실전 투자자가 부동산 책을 갖다 낸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실전 투자자가 책을 냈기 때문에 책 선전이 아니라 감사스마일이 너무 좋은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으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6억 미만은 심하게 떨어지지 않고요. 내 집 한 채는 절대로 투자로 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 한 채는 내가 거주할 집은 투자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거주할 집은 투자로 보지 말고 오르든 떨어지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6억 미만, 저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9억 미만의 아파트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텔이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텔 같은 경우 좋은 그런 입지에 있는 바로 끼고 있는 아파텔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한 채 6억 이하를 갖다 집을 갖다 장만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거나 9억 이하를 갖다가 사는 데 있어서 망설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 특히 서울 및 수도권, 특히 저희가 있는 고양시 삼성벨트는 앞으로 더 많은 호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해선의 일부 구간인 일산 소사선도 개통이 머지 않았고요. 또 신문당선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제가 감히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TV 찐팬분들께만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제 영상을 갖다 이 이야기를 갖다 앞에 이야기할까 하다가 뒤에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방송을 갖다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흥역 푸르지오에서 찍었던 북한산에서 올라온 일출의 모습입니다.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인데 원흥역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푸르지오 아파텔이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원흥역을 3번, 4번 출구를 독점하고 있는 원흥역 푸르지오. 제가 상당히 강추하는 아파텔입니다. 또 제가 원흥역 푸르지오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너무너무 멋진, 제가 생각했을 때 힐스테이트 삼성역과 원흥역 푸르지오, 그 다음에 2편한 1, 2, 3차는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멋진 일출 사진을 갖다 보면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도 이렇게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아파텔이 삼성에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 사진은 야경 사진입니다. 정말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가 삼성의 자연환경은 어떠한 신도시, 어떠한 뭐 택지지구보다도 최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났거든요. 스타필드 고향을 갖다 주말에만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타필드 고향을 안 갑니다. 주말에. 주중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강남 CGV 가면서 느꼈던 게 지금 같은 시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 못 했었거든요. 제가 조금 한 1시 59분? 조금 거의 시간 맞춰가지고 갔는데 강남 6층 그 이관에 빽빽히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서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과연 20, 30대 부동산,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무언가를 갖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기존에 40대부터 60대까지의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물론 도와드리겠지만 젊은 분들께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부동산을 갖다가 접해야 되고 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세 사기를 갖다가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전세 사기를 갖다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부동산도 저는 똑같이 저는 학문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부동산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한번 배워놓으면 10년을 갖다가 정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공부도 충분히 하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어제 이 부엉이 날다님의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특히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무언가를 갖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소식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착수가 됐고, 이미 현 정부에서는 GTX를 A, B, C뿐만 아니라 D, E, F까지 아마 추진을 할 것이다. 관련해서 GTX D 노선은 생각보다 좀 빨리 추진이 될 것 같고, 여기에 GTX F 파주 삼송
에서 여주까지 있는 노선도 추진에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삼성벨트는 GTX-A 착륙역도 이제 들어오고 앞으로 신분당선도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 일산 소사선 이제 개통도 머지 않았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올 날씨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번 주 주말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행복 가득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